자, 그 다음에 소유 효과, 인다운먼트 이펙트, 뭐 자산 효과, 그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께 소중하다 이거지. 자기께 가지고 있는 걸 더 뭡니까? 소중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죠. 왜? 당연히 시간적으로 그렇고 많은 뭡니까? 소유하면서 애착도 갔을 거고 특히 뭐 애착하면 좀 그렇지만은 이미 뭐 그게 달라붙은 거지. 그지? 자기의 어떤 마음이. 그죠? 그 다음 많은 관리 비용이 들었단 말이야. 노력도 들어가고 그죠? 자, 어떤 제품을 소유하게 되면 소유하기 이전보다 제품의 가치를 훨씬 평가하는 경향. 소유하기 이전보다 제품의 가치를 훨씬 높게 평가하는 경향. 자, 내가 소유한 제품을 중고시장에 판매할 때, 그지? 내가 받고 싶은 가격과 삼자가 구매하고 싶은 가격 차이가 있다. 소유효과. 이 소유효과의 근원은 손실 회피성 때문이다. 뺏기면 기분 나쁘잖아. 아무리 똑같은 돈을 받더라도, 그지? 똑같은 물건을 갖다가 자기가 또 딱 만들려면 또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겠습니까? 자, 유명한 행동경제학자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도 남의 자식 본데 없고 내 자식 미운데 없다 이런 말이죠. 그지? 판매자는 똑같은 2만원보다 높게 판매하려고 할 거고 구매자는 낮게 판매하려고. 구매하는 사람은 항상 깔라고 그러잖아. 그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익 추구가 아니고. 왜 이익 추구 안 해? 이익 추구도 분명히 존재해. 그지? 소유한 제품 판매하면 손해본다는 느낌도 있기 때문이다. 그지? 이 사람은 무조건 이 소유효과 때문에 그랬던 이익 추구도 있습니다. 그지? 부동산 판매할 때 손해보고 보통 좀 더 가격, 부동산 판매할 때 그러합니다. 부동산 업자들은 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파는 사람은 조금 손해보고 그 다음에 사는 사람 좀 더 준다고 생각하고 그래 해라. 그래 거래가 뭐 흥정이 생긴다 이래 하는데 그 말은 맞지. 그지? 예. 경제학에서는 가치가 동일하다. 2만원이면 2만원. 그지?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제품 소유하면 제품 가치를 높게 더 평가한다. 제품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다. 그지? 가치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걸 더 높게 평가한다. 그지? 이런 얘기고.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가지고, 그지? 더 사실을 높게 평가하는 거지. 그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자, 머그컵과 초콜릿의 교환인데, 1, 2, 3그룹은 나누고, 자, 처음에 할 때 어떻게 한다? 머그컵하고 초콜릿 두 가지고 선택해라 합니다. 근데 머그컵이 보니까는 56%, 그 다음에 초콜릿 44%, 예, 율이 높아. 머그컵이 좀 더 높네, 그지? 가치가. 이걸로 따졌을 때. 그런데, 뭐 거의 비슷하다, 이래 보지만, 가치는 같은데도 불구하고, 뭐 가격이 같을 수 있겠지. 뭐 이게 1,000원, 이게 또 1,000원은, 그지? 그런데도 선택은 머그컵을 더 많이 소유해. 자, 뭐 초콜릿을 먹으면 없어지지만은 인스턴트 뭐 즉각적으로 먹고 나면 아쉬움이 남지만은 머그컵은 그래도 남는다 이런 얘기인가? 자, 그런데 교환하게 합니다. 머그컵 가진 사람 보고 초콜릿하고 교환하겠냐 물어보니까 교환하지 않겠다가 89%고 초콜릿 가진 사람 보고 머그컵 가진 사람한테 교환하겠냐 하니까 안 하겠다는 90%야. 이 소유욕이지, 그지? 먹는 건 일단 두 번째고, 그지? 예. 초콜릿 가진 사람들은 갖고 있다가 나중에 먹으면 된다 이거고 머그컵 가진 사람하고 하니까는 안 한다는 거지. 예. 초콜릿이 더 크네. 자신이 각각 이게 뭡니까? 자신이 각각 뭡니까? 소유하고 있는 더 좋아하는 쪽에 자신이 있겠지. 그지? 컵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초콜릿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지?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야. 소유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지? 이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어떤 기호잖아, 기호. 자기가 뭘 좋아하는가. 초콜릿을 더 좋아할 수 있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먹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예, 컵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지? 그래서 자 보자. 카네만이라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여러분들 뭐 나중에 배우겠지. 대학원 가서 또는 뭡니까 비용편익 분석 또 경제성 분석에 계속해서 그런 거 안 하나? 가상가치 평가법이 있습니다. 그지? 소비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 구입하는데 얼마를 더 지불하겠습니까? 윌링리스 투페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가상가치 평가법, 그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개발한 사람, 뭐 개발했다기보다 이걸 많이 활용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979년 논문에서 발표한 손실회피성, 그지? 손실회피성인데, 단순히 자신의 소유 물건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소유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손실로 여기는 심리 때문이다. 카네만을 주장하고요.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보다는 자신이 잃는 손실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카네만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뭡니까? 이 CVM이라는 이 방법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또 의견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치?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willingness to pay,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의도, 뭐 돈을 가지고 사실 보는데 그것이 좀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고, 뭐 그보다는 돈보다는 어떻습니까? 가치보다는 이런 심리적인 욕구 때문에, 예, 손실 이득 때문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데, 뭐 학부 과정에서는 굳이 뭐 참고만 하십시오. 자, 됐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소유 효과의 마케팅 사례. 야, 이거는 뭐냐? 자, 환불 보장 제도 또는 뭐 체험, 그지? 체험해보고 구매해라 하는 거 있잖아, 그지? 자, 환불 보장제는 뭐냐? 구입해서 사용 후에 불만족하면 100% 환불하겠다. 그러니까 실제 뭡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없어, 그지? 그냥 막 환불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체험 단위 구매 체험. 김치 냉장고, 한때 이 김치 냉장고가 완전히 난리 났었거든. 특히 압구정동이 있잖아. 처음에 사람들이 야, 냉장고에 김치 넣으면 되지, 무슨 냉장고, 김치 냉장고 필요하냐 했거든.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뭐 돈 있는 사람을 다 샀죠. 그래서 마케팅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일정 기간 제품 사용해보고 구매해봐라. 그래서 그랬지만 실제로 어땠습니까? 다 구매했어. 예. 예. 귀찮잖아. 또 사용해보면 좋거든. 김치뿐만 아니라 뭐 콜라도 넣고 사이다 넣고 소주 넣고, 그지? 아이스크림도 뭐 아이스크림은 아니고 하여튼 웬만한 거 다 넣어, 그지? 예. 그래가지고 막 뭐 불나죠, 그지? 불이 나는 경우가 있지. 옛날 구형 같은 경우는, 요새는 막 세워진 뭐 김치 냉장고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넣는 거예요, 그지? 또 장독처럼 땅에 묻듯이, 그지? 자, 다음 맥락 효과, 컨텍스트 이펙트. 맥락을 이해할 줄 안다, 이런 것들. 자, 보자. 소비자들은 어떤 것을 평가할 때 맥락 속에서 판단한다. 맥락 속에서. 자, 절대적 가치가 아니고, 즉 주변의 어떤 상황을 읽어가지고 평가한다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다? 유사성 효과. 두 번째가 뭐냐면 유인 효과. 세 번째 뭐 타입 효과. 이런 있는데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그지? 자, 보자. 첫 번째, 유사성 효과. 시뮬레리티 이펙트. 자신이 보유한 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더 많은 호감을 갖고, 그지?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뭐 그렇게 했지, 그지? 신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더 많은, 신제품과 유사한 제품, 신제품하고 유사한 제품이 더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긍정 또는 부정 반응을 나타낸다. 히든 제품 AB가 있어. 둘 다 매출 변화도 없고 매출이 점차 떨어지고 있어. 근데 신제품에서 B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내서 매출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지? 물론 이 안에는 또 기능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겠지, 그지? 익숙한 걸 갖다가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더 선호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보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아, 귀찮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 내가 좀 잘 안다 싶은 거는 비슷한 거 나오면 아, 저거 아니까 저거 구입하는 거다. 그런 것도 있다, 그지? 자, 그림을 나타냈습니다. 행축엔 가격, 종축엔 품질. 자, 이렇게 일로 갈수록 높아지죠. 높아지는데 B하고 지금 C가 있단 말이야. B 지금 A 제품도 있고 B 제품이 있고, A 제품은 가격도 높고 품질도 좋아. 근데 너무 비싸. 안 하니까 B 제품 쓰는데, 신제품 보니까는 가격은 어느 정도 A 제품보다 떨어지지만은 어떻습니까? 아, 가격은 A 제품보다 낮지만 품질이 떨어져. 자,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C 제품을 출시해서 신제품을. 자, 가격은 좀 더 높고 품질이 떨어진다. 그럼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 이 C 제품을 갖다 선호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지? 뭐 그런 얘기야. 반드시 뭐 높아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확률이 높아진다. 그지? 그렇게 설명 가능한 거고. 자, 유인효과. 자, 기존의 제품보다 성능이 낮은 제품이 출시되면 기존 제품이 돋보이잖아. 당연히 뭡니까? 이거 기존 제품, 이런 성능이 낮은 제품 누가 만들어? 기존 제품을 좀 더 돋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기존 제품 재고떨이 하려고. 기업은 별짓을 다 하죠, 그지? 그래서 기존 제품보다 더 선호한다는 이론이고, 그지? 기존 제품, 신제품, 가격은 비슷해. 품질이 B가 더 좋아. 그럼 기존 제품 쓴단 말이야, 신제품보다, 그지? 예를 들어서 또 갤럭시가 있다. A32가 30만원대고, A42가 40만원대야. 자, 성능은 비슷해. 신제품인데, 그지? 신제품인데, 기존 제품. 성능 비슷한데, A32가 지금 가격이 훨씬 낮아. 어떡합니까? 알뜰 소비자는 유사성 효과 때문에 뭐 한다? 예, 그지? 뭐 한다? 싼 걸 더 구입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A42가 나왔다. 3이고 4위가 또 나왔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40만원대야. 가격 차이도 별로 없게 느껴. 성능이 더 좋아. 실속격은 어떻습니까? 이걸 구입하죠. 이럴 때 뭐가 작용한다? 유인효과 작용하죠. 그지?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B 모델하고 가격은 어떻게 비슷해? 별 좀 차이 나지만 비슷한, 뭡니까? D가 나왔어. 그지? 그럼 사람들은 어떻다? B 모델이 훨씬 더 매력적이게 느끼잖아. 그지? B 모델 선택하죠. 그지? 가격이 비슷하니까 조금 차이밖에 안 나. 그러니까 이걸 더 구입하는 사람이 있지. 그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야. 유인효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타입 효과. 그지? 컴프로마이즈 이펙트. 그지? 소비자는 양극단에 있는 제품보다 중간에 있는 거. 난 튀는 거 싫어해. 이런 거 선호하는 이론이죠. 그지? A 모델 최고, B 모델 저가, 중간에 있는 거. 그지? 됐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B 모델이 어떻습니까? 품질 가격이 모두 떨어지는 E 모델이 출신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A가 제일 좋지만은 E 안 하고 요거 한다는 얘기야. 그지? 식당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5만원짜리 최고 가격 있으면은 사람들이 요거보다는 어떻습니까? 밑에 있는 거. 베스트보다 비싼 거 있잖아. 베스트는 아니지만은 차선을 갖다 더 선호한다.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타입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보자. 맥락 효과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유사성, 유인, 타입 효과인데, 유사성 효과는 어떻습니까? 품질하고 가격을 봤을 때, 자, A 제품, B 제품인데, B 제품하고 어떻습니까? 가격은 좀,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은 좀 별 차이 없어. 그럼 어떻습니까? 유사한 제품이 더 영향을 받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품질에 있어서 유사성을 가지는 거지. 품질에 있을 때, 그지? 자, 그 다음에 유인 효과 봅시다. 지금 보니까 자, B 제품보다는 품질은 낮아. 가격은 별 차이 없어. 품질이 아니다. 가격은 보니까는 별 차이 없고 품질이 뭐 보니까 자, 어떤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낮은 제품 출신 당연히 B를 갖다가 돋보이게 되는 거지, 그지? 가격은 보니까 가격이 지금 같잖아. 같으면 당연히 여기가 더 보이지. 이 유인 효과야, 그지? 믿기, 그지? 그 다음에 자, 보니까 B 제품, A 제품, F 제품이 있는데 얘가 딱 중간이잖아. 품질도 중간이고 가격도 중간이고 당연히 뭡니까? B 제품 산단 말이야. 타입 효과. 요거 더 안 하고, 그지? 됐죠? 자, 됐고. 자, 여기까지가 자, 그거. 자, 다음 식역 나와 있는데 식역, 그지? 자, 식역은 뭐냐? 자, 이겁니다. 문턱이라고 하는데 트래시홀드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지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 일반적으로 식역, 알식자 문지방역인데 트래시홀드는 문지방 문턱 한계점이고 트래시홀드 다른 말 기준치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뭡니까 진행하려면 넘어야 할 또는 극복해야 할 문턱을 말해. 그래서 현 단계에서의 한계치 또는 기준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만약에 하한값이 있고 상한값이 있으면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낮으면 모르고 너무 높아도 몰라. 사람은 요 사이에 있을 때만이 어떻습니까? 알 수 있어. 이게 식역이야. 그지? 가청 주파수, 그지? 가청 주파수. 들을 수 있는 주파수.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을 때 지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량 우리가 트래시홀드 식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역에서는 식역 또는 문턱으로 번역한다. 그 얘기지. 자, 그래서 보면은 식역에도 두 가지가 있다. 절대 식역, 절대적 문턱이 있고 차의 식역, 차등적 문턱이 있다. 그래서 절대 식역은 사람들이 자극을 갖다 알아차릴 수 있는 최소 수준을 말하고, 그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었을 때 일정 크기 이상이 되어야 지각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치가 있다. 그래서 광고 사례 보면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자극을 해야 사람들이 인식해. 그래야 광고 효과가 있어, 그지?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 식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 거 알아야 되고, 그지? 그래서 광고주는 어떻습니까? 최소한의 자극, 즉 절대 식역을 초과해서 광고해야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차의 식역. 차의 식역입니다. 두 자극 사이의 차이를 알아차릴 수 있는 수준의 감지 식역 범위를 말합니다. 그지? 레인지, 그지? 그래서 가격 인상을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하고자 할 때, 그지? 그만큼 인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소비자들이 만약에 어떤 가격의 차이를 갖다 인지했다. 그랬을 때는 제품의 질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가격이 10만원인데 차이를 인지 못하는 가격이 12만원 미만 또는 어떻습니까? 12만원 넘을 때 가격 인상을 갖다 인지한다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차이 시기는 얼마야? 10만원하고 12만원 차이는 2만원이 된다는 거야.
자, 헷갈리죠? 실제로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보자. 이거야. 가격 인상 전략. 기업에서 만약에 가격 인상 전략 할 때는 무턱대고 가격 인상 못 올린단 말이야. 자, 어떻게 한단 말이야? 알아차리지 못하는 수준으로 미묘한 어떤 차의 시격을 이용해 가지고 가격을 인상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 보자.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가격이 10만 원이야. 10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인상 후 가격이 12만 원이야. 예. 지금 보니까 10만 원하고 12만 원 요 사이 있잖아. 1만 9천 원 인상. 요 사이 있잖아. 요 사이. 요 사이는 어떻습니까? 가격을 인지하지 못하는 구간이야. 자, 차의 시기 얼마야? 2만 원이야. 근데 만약 2만 원보다 크잖아. 가격 인상을 갖다가 인지를 해. 근데 요 사이 있잖아. 뭐 11만 원, 11만 1천 원, 2천 원, 3천, 4천. 이거 사람들이 별로 인식 못해. 그래서 특히 우리 생필품 같은 경우에 라면 우유 있잖아. 이런 것들. 가격 인상하더라도 차의 시격 안에서 인상합니다. 맞죠? 예. 그 봉지의 크기 있잖아. 그것도 변화시킬 때도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 보통 한 10% 정도를 보는데, 예, 이 시격의 금액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됐고. 만약에 차의 시격 이상으로 만약에 물가 상승이 커가지고 폭이 커서 차의 시격 이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품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예. 그에 따라 또 광고도 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가지고 제품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해주면 망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지? 됐고. 자,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식역화 지각 이론이 있습니다. 식역화. 이거 지금 식역화라는 말은 못 느끼는데도 지각하도록 만드는 이론이라는 뜻이야. 그지? 그래서 자극의 크기가 작아가지고 절대 시각에 미치지 못해서 고객들이 의식 중에는 인지하지 못할 때도 무의식을 자극해가지고 마케팅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역화 광고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보통 드라마 혹은 영화에서 조그마한 광고 넣습니다. 넣을 때 의외로 관객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광고를 갖다가 이런 존재를 갖다가 인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자극한다. 무의식을 자극해서 지각하도록 한다. 그래서 잠재의식 광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957년에 미국에서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영화관에서 이런 뭡니까? 드링크 코카콜라 앤드 이트 팝콘 해가지고 코카콜라 마실 때 뭡니까? 팝콘도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문구를요 약 0.00003초 반짝반짝 해가지고 5초 간격으로 반짝 5초 간격으로 반짝반짝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45,000명 대상으로 6주간 실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다? 영화 끝나고 후에 팝콘의 판매 증가가 58%, 코카콜라 판매 증가가 18% 증가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지각한다. 우리 지금 눈이 있잖아, 눈. 상당히 이 눈이 카메라잖아. 카메라보다 더 고성능이거든. 예, 그런 거 다 존재 인지하죠, 그지? 눈으로 시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지? 자, 무의식이라고 보다는 시각을 통해서 이미 들어오는 거야. 사실 따져보면 이것도 무의식이 아닌 거야, 그지? 우리 인간이 감각을 갖다가 무시하는 거지. 자, 됐죠?